여러분, 시뮬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주차가 주행을 하면서 데이터가 계속 쌓이게 되면 시뮬레이션, 즉 모의 실험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정영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 장소를 활용한 코딩 교육을 맡은 정형식 교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뮬레이션과 연구개발이라는 내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뮬레이션 모드가 뭔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주차 컨트롤러에는 시뮬레이션처럼, 즉 실제 자율주행차, 자주차를 운행하지는 않지만 마치 기존에 받아둔 이미지로 자율주행 전차를 운행하는 것처럼 진행하면서 알고리즘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모드를 재생 모드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두 번째로 추가적인 연구개발, 우리는 무엇을 또 고민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뮬레이션 모드의 활용입니다. 먼저 자주차 컨트롤러를 실행하면 어떤 화면이 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주차 컨트롤을 실행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뜨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드가 총 3개입니다. 첫 번째가 주행 모드, 두 번째가 재생 모드.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주행 모드, 두 번째가 주행 저장, 그리고 세 번째가 재생 모드가 있습니다. 당황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행 모드는 실제 차를 연결해서 주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주행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 주행할 때 만나는 모든 이미지를 다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주행할 수도 있지만 여유가 될 때는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차가 만약에 코스에서 벗어나면 그때 저장된 이미지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가를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저장 모드를 매우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 주행 저장 모드를 선택하면 폴더 찾기라는 게 활성화됩니다. 이 폴더는 당연히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바로 이미지들을 저장할 때 폴더 어디에 저장하겠냐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행 저장 모드 폴더 찾기를 클릭하시고서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를 지정하시면 그 폴더에 이미지가 저장되게 됩니다. 만약 폴더를 지정하지 않으면 주행 저장을 해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폴더를 지정했는데 거기에 기존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폴더를 지정할 때는 가급적이면 기존의 이미지가 없는 새로운 폴더에 저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주행 저장, 폴더 지정이 끝났으면 밑에 준비라는 게 활성화되는데요. 이것을 클릭하면 차는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미지를 저장하면 과연 어떤 정보가 저장되는 걸까요? 저장되는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정 폴더에 이미지가 저장되는데요.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저장됩니다. 지금 선생님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2개씩 쌍으로 되는데요. 이 두 번째 게 까맣죠? 까만 건 뒤 카메라에 뚜껑을 닫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행 저장을 할 때 뒤 카메라를 굳이 쓸 일이 없다, 그럼 뚜껑을 닫아놓으면 검게 받아지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뒤에 이미지도 쓰겠다, 그럼 뚜껑을 열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뚜껑을 닫아놓고 받으니까 이렇게 프론트 이미지는 잘 잡혔고 1번처럼요. 다음에 2번처럼 검은 것은 리얼 이미지, 뒤 이미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3번을 자세히 보세요. 파일 이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름이 000-14-8190-8191, 프런트 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000은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해준 거고요. 다음에 14라는 것도 요거는 순서입니다. 14 다음에
보시면 42 이렇게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는 순서구나. 물론 초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컴퓨터 시간에 따른 순서입니다. 다음에 8190, 8191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앞에 8190 네 자리는 프런트 라이다 값을 저장하는 겁니다. 다음에 뒤에 8191 요거는 리얼 라이다, 즉 뒷 라이다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라이다가 없는 경우에, 즉 장애물이 잡히지 않은 경우에 이런 숫자들이 저장이 되고요. 장애물이 잡히면 그 장애물이 잡힌 그 거리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이미지를 저장하면 라이다 값은 없잖아요. 그걸 파일 이름으로 저장해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재생을 시킬 때 만약에 실제 물체가 있는 곳에서 주행 저장을 했다면 그 물체의 라이다 값이 파일 이름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시뮬레이션 할 때에는 라이다 값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다 값도 들어온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 재생 모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를 저장했어요. 자, 재생 모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모드인 재생 모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생 모드를 클릭하시면 폴더 열기가 활성화됩니다. 이 폴더를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이미지가 있는 곳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준비에다가 클릭하시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그 재생 모드 밑에 보면 바가 있어요. 플러스 10,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뭘까요? 네, 이건 프레임, 즉 사진입니다. 그래서 앞에 사진으로 한 칸 가라, 앞에 사진으로 10칸 가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죠. 또는 그 전 사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진에서 이 차선에서는 이런 명령이 내려져야 돼. 이 차선에서는 스티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근데 그런 거 하나 볼 때는 요 칸으로 지정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누르지 않으면 이 사진은 한참 뒤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을 잘못했네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게 쭉쭉쭉쭉쭉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넘어가니까 필요할 때 멈추시고 한 칸 앞으로 가거나 10칸 앞으로 가거나 한 칸 뒤로 가거나 10칸 뒤로 갈 때 요걸 가지고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진 활용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라는 거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재생 모드를 실행하셔서 사진이 나올 때 여러분은 이 밑에 값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조향과 속도가 사진에 맞게 잘 나오는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난 좌회전 명령인데 왜 사진은 좌회전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사진은 이미 저장해 놓은 거지 차가 지금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냥 사진대로 가니까 잘 된 건가? 그게 아니고 사진은 사진대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 사진 밑에 있는 그 정보가 여러분이 원하는 조향값과 여러분이 원하는 속도값이 나오는가 이거를 체크하라는 겁니다. 요게 나오는가. 그리고 이미지를 잘 받아서 신호등 이미지를 받는다면 신호등에 의한 알고리즘도 잘 되는가. 여러분이 이미지를 잘 받아서 라이다 정보도 잘 받았다면 라이다 정보에 의한 알고리즘은 잘 나오는가.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난 라이다 값을 꼭 확인해 보고 싶어. 그런데 미처 못 받았어. 그러면 파일 이름에다가 그냥 라이다 값을 넣으시면 그래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사진 하나하나 이름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실제 물체가 있는 상태에서 저장 모드를 해서 이 주행 저장을 해서 여러분이 값을 얻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 알고리즘이 잘 도는가 확인하는 게 바로 시뮬레이션 모드, 재생 모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저장할 때 팁을 알려드린다면 완주 주행을 저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어느 정도 갔을 때 이미지 갖고 가면 그것만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완주 주행이 좋고요. 다양한 코스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완주에 성공한 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주행 저장을 해서 그 이미지를 다른 친구들과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굳이 자동차를 실제 운행 안 해도 이미지만으로도 내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는가 체크할 수 있으니까 훨씬 시간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에 성공한 팀은 자기가 주행 저장으로 해서 그 이미지를 서로 공유해서 서로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행 저장 시 당연히 신호등 이미지가 포함되면 유리하고요. 다음에 라이다 신호도 저장할 수 있고 나는 억지로 듣고 싶다. 그러면 파일 이름을 바꿔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 모드 말고 우리가 무엇을 더 고민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프린트문과 주석 처리를 잘 이용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또는 내 알고리즘이 지금 이쪽으로 잘 흘러가고 있나? 일로 가진 않았나? 라고 할 때 거기다가 프린트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프린트를 넣어줘서 알고리즘 어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쇄해 주시면 내 알고리즘이 현재 일로 잘 가고 있구나. 이쪽으로 가고 있는지 저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프린트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석 처리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알고리즘 짜다가 이 알고리즘의 변수는 내가 뭘 지정한 거야. 그런데 이걸 다른 팀원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 그럴 땐 옆에다가 주석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변수는 딱 보면 알 수 있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알고리즘이 길어지다 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조건을 건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 처리는 웬만하면 그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주석 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샵을 이용하는 겁니다. 샵은 그 행에 주석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를 연달아 3개, 그러면 그 중간이 다 주석 처리가 됩니다. 또는 작은 따옴표를 연달아 3개 쳐도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문단이 다 주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3개를 치고 작은 따옴표 3개를 쳤어. 그럼 그 중간은 다 주석 처리가 되는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도 합니다. 큰 따옴표 3개를 치고 나니까 다 주석 처리가 됐어. 내가 원하는 거야. 그래서 막지 않습니다. 사실 막지 않아도 알고리즘 자체는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마지막도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파이썬 버전에 따라서 이것을 에러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석 처리를 할 때는 따옴표 3개를 연달아 칠 때는 그 중간이 다 주석 처리가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앞뒤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 한 행만 주석 처리할 때는 샵을 이용해주면 좋다. 그리고 이것을 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돌고 있지? 확인이 다 끝났어. 그럼 그 프린트를 삭제하지 마시고 그 프린트문 앞에다가 샵을 쳐주시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또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로 내 알고리즘이 잘 돌고 있는지 변수가 어떤 건지 확인하는 것을 했을 때 나중에 다 확인했어. 이제 충분해. 이제 없어도 되겠어 할 때 삭제하지 마시고 샵 처리를 통해서 주석 처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다시 그거 샵을 지우면 다시 또 활성화가 될 테니까 훨씬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 작성은 상호 보완적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친구는 딱 보자마자 나 알고리즘 짜야지 알고리즘 막 짭니다. 어떤 친구는 바로 프로그래밍 바로 합니다. 어떤 친구는 종이 꺼내놓고 알고리즘 하나하나 짭니다. 다 좋습니다. 서로 이게 보완적입니다. 처음에 무조건 코딩해라? 처음에 무조건 알고리즘 해라?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뭔지 모르겠다. 일단 코딩할 수 있어요. 처음에 뭔지 모르겠다. 내가 파이썬은 모르지만 어떻게 논리를 만들어야 할지는 알겠다. 그러면 논리를 만드세요. 알고리즘을 손으로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딩하는 친구가 그 알고리즘 보고 코딩을 합니다. 그러다가 네 알고리즘 이거 빠졌는데? 라고 말해주면 고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리즘과 코딩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어느 게 우선이다, 어느 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알고리즘 먼저 하고 코딩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막히면 코딩 먼저 하다가 다시 출력해 보고 이렇게 나오나 확인하고 다시 알고리즘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과 코딩은 서로보다 상호 보완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하다 막히면 코딩도 해보고 코딩하다 막히면 다시 알고리즘 고민해보고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리즘을 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경우를 다 따졌는가라고 할 때 이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알고리즘 짤 때 모든 경우를 다 따졌는가라는 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yes와 no에 대해서 모두 확인했는가 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을 걸었는데 yes만 있고 no가 없다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yes와 no에 대해서도 다 루트가 지정되어 있는가, 알고리즘이 잘 짜여져 있는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번도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떤 조건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유리한가, 또는 어떤 조건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라이다 값을 먼저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신호등 값을 먼저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은 거냐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합당한지도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게 더 먼저 했는데 생각해. 그럼 친구들과 논의해 보세요. 그 친구들이 정말 그런 것 같아. 그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먼저일까 고민할 때는 친구들과 같이 협업해서 같이 논의해 보셔서 가장 좋은 조건을,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신호등의 정보가 차선 정보와 비교하여 차선 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무슨 말일까요? 자, 딱 보니까 신호등은 적어도 좌회전 또는 우회전에 신호등이 없더라. 실제도 신호등이 안 보이는 좌회전, 우회전에 있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횡단보도가 빨간불, 파란불이 켜질 때 이거는 보통 코너에 달려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호등이 어디에 있는가 이 얘기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코스를 가야만 해, 뭐 대회나 여러 상황에서 그럴 때 그냥 신호등과 차선을 다 할 수도 있지만 딱 보니까 신호등이 교차로 좌회전에서는 없네 라고 판단되면 내가 좌회전 명령이 들어갈 때는 그때는 신호등 판단을 안 할 수도 있구나. 또는 갑자기 물체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없네. 그럼 라이다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 정보가 특별할 때 신호등이나 라이다를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보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율주행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고 언제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가 보통 트랙 위에서 자율주행할 때는 차선의 정보 하나만으로도 가끔은 신호등이나 라이다 정보를 판단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까? 라이다 값별로 속도를 조절하면 앞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차가 빨라. 그래서 라이다 값이 점점점 커져. 그러면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고, 라이다 값이 점점점 작아져. 그러면 속도를 늦추는 거겠죠. 이게 매우 자연스러운 속도 조절입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하려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속도가 단순하게 얼마로 가야지, 나는 빨리 가야지, 나는 천천히 가야지, 이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야지. 이건 정말 멋진 알고리즘입니다. 라이다 정보에 따라 속도가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차선이 크게 좌회전, 작게 좌회전, 아니면 직진하는 거에 따라 속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다 정보뿐만 아니라 차선 정보로도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행은 한 차선으로 할 수도 있고 두 차선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곡선 중에서 보여준 예는 두 개의 차선이 등장하면 주차선 하나를 결정합니다. 더 가까운 걸 결정하죠. 이 차선 가지고 이 차선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나 판단합니다. 추세선으로 판단해서 그것으로 좌회전, 우회전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차선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한 차선 가지고만 판단할 거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두 차선을 가지고 판단할 거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는 두 차선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차선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어떤 게 더 좋은지도 고민해 보셔라 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음에 이미지에 관심 영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신호등을 판단한다고 할 때 하나의 이미지가 들어오면 밑에 이미지는 버려도 됩니다. 왜? 그쪽은 차선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차선 정보를 위해서 이미지를 받으면 위에 이미지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확실히 이 영역에는 정보가 없어 라는 확신이 들면 그 영역을 판단해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해서 내가 조건에 따라 관심 영역이 바뀔 수도 있고 그걸 미리 알고 그걸 제거한다면 더 빠르게 알고리즘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선 인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미지에 대해서 바둑판처럼 격자선을 긋습니다. 이 격자선에 대해서 차선이 만나게 되면 그 교점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또는 차선을 하나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선의 기울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보여준 예는 이 차선의 추세선 가지고 특정한 y값에 대해서 어디에 x값이 있었냐 가지고 했었죠. 그거 말고 기울기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차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가장 효과적인 건 뭘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효과적인 주행을 위해서 꼭 중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령 내가 좌회전을 하게 돼. 그런데 이 곡률이 매우 좁아. 그럴 때는 좌회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바깥으로 갔다가 확 꺾는 게 더 주행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주행할 때마다 자료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밖으로 꺾는 게 좋은지, 어떤 경우는 안으로 꺾는 게 좋은지 안다면 그 상황을 판단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조절한다면 더 멋진 알고리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앙에서만 주행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앙을 벗어날 때 중앙으로 오게 할 텐데요. 이게 차선을 보니까 중앙을 벗어났어. 빨리 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안 벗어났는데 저 앞에를 보니까 곧 벗어날 것 같아. 그래서 미리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기 앞에를 본다는 건 뭘까요? 그건 y값이죠. y값이 400처럼 밑에 있으면 차 바로 앞을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y값이 300이나 200대 후반으로 가면 저 앞을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00이나 200에서는 차선의 정보가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차선 정보는 어디까지 잡히는가 아는 것도 되게 좋기 때문에 꼭 주행을 해보면서 어디까지 차선 정보가 잡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다소 먼 거 가지고 판단하면 더 빠르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 이미지나 뒤 라이다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앞에 화면, 앞에 라이다 정보로만 알고리즘을 짰을 경우가 큽니다. 그런데 뒤 카메라, 뒤 라이다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후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어떤 궤도는 한 번에 턴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후진했다가 다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앞에 이미지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미지로 후진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후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면 뒤 이미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에게 제공된 트랙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모듈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트랙 하나하나를 짜맞출 때마다 새로운 트랙이 탄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퍼펙트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다면 트랙을 계속 바꿔주세요. 어떤 트랙에 다 완주가 됐어. 와우, 끝났어. 아닙니다. 어떤 트랙에서 완주가 됐다면 트랙을 한번 바꿔보세요. 좌회전이 있다면 좌회전으로 급한 걸로, 아니면 좀 더 좌회전을 많이 곡률이 급하게, 또는 좌회전 이게 직선이 좀 더 급하게, 곡선이 완만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트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랙을 바꿔가면서 보다 완벽한 알고리즘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뮬레이션 모드입니다. 재생 모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밑에 명령을 보고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이미지 저장을 잘하면 라이다 정보와 신호등 정보도 역시 재생 모드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고민할 게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다 완벽한 알고리즘을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인공지능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시행착오를 개선하면서 똑똑해지는 것이었네요. 자주차 개발자들인 여러분들도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